이러한 철학적 물음들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것들이 다른 작품으로 계속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다면 그 힘듦의 결과를 오롯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걸까요? 이 책은 이런 걸 생각해보게 하는 책인 겁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꽤 두툼한 책 2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트로 구성된 책입니다. 제목부터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정말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책이어서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마이클 샌델의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와 공정하다는 착각. 양장으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2권의 특별판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 읽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책장에만 넣어두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2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먼저 출간되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0년이 지났지만 이 책에서 공리주의를 배웠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로 든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1884년 여름에 4명의 사람들이 조난됩니다. 물도 식량도 없는 상태예요. 며칠을 겨우겨우 버티던 이들은 정말 죽기 직전에 병이 나서 누워있는 한 선원을 희생시켜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구조가 되죠. 그리고 구조가 된 후에 재판을 받아요. 자,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어떤 판결이 주어져야 옳은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원 1명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3명의 선원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수적으로는 일단 이익이 더 큰 상태죠. 아주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요. 물론 여기에 당연히 반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희생된 선원 1명보다 나머지 3명의 선원이 사회에 더 이득이 된다고 정말로 볼 수 있느냐? 아니 뭐 이익이고 뭐고 다 차치하고서라도 사람 목숨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옳으냐? 도덕적으로 생명을 다루는데 이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식의 내용이 붙을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벤담이라면 공동의 최대 이익이 무엇인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리주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요거는 진짜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충격적인 사례를 어떻게 있겠어요. 그쵸? 그리고 정말 유명한 그 철도 실험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이쪽으로 가면 1명을 치고 이쪽으로 가면 5명을 친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사유실험들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사례고 사유실험이지만 이러한 철학적 물음들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이것들이 다른 작품으로 계속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슐러 르긴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유가 좀 확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 정의 하나를 접하는 게 당시에 제 독서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윤리, 사회철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책이어서 제가 예전에 그 철학 입문서로도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던 책이에요. 이쪽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 수도 없이 등장하는 그런 어려운 것 같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공리주의, 공동선, 자유시장, 칸트의 정언명령, 존 롤스의 무죄장막 이런 것들이요.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나 용어들을 몰라서 사회철학 책을 읽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손도 잘 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이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싹 잡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요. 물론 공리주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론들이나 용어들이 이렇게 사례 하나로 압축될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겠죠. 얼마나 많은 철학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써가면서 거기에 달라붙었겠어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배우든 그 시작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초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론에 다 통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초, 그 시발점을 알려고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인문학의 문 앞에 딱 서 계신 분들 있죠. 이제 인문학도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자랑을 좀 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그 전판을 사놓고 한참 못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걸로 다 읽어봤는데 읽는 내내 정말 재밌었습니다. 뭔가 공부하면서 책을 읽는 그 패턴이나 기분들을 좀 회복할 수도 있었고요. 정의란 무엇인가가 용어라든지 기초 지식을 차례차례 차근히 알려주고 있다면 공정하다는 착각은요, 실전입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맞물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출간됐을 때보다 지금 읽으니까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뭐 대선이 끝났고 전국의 변화를 좀 앞두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읽으니까 좋았고 이런 상황이랑 묶어서 생각하기에 좋은 책이었어요. 이 책의 골자는 그겁니다. 제목 그대로 공정한가? 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무엇에 대한 공정성을 따지느냐? 전 세계에 만연한 능력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는 자유시장의 원칙이랑 흡사하죠. 인종, 성별, 교육 수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능력이 있다면 성공할 것이며 성공할 자격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얼핏 딱 들으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응당 그래야죠.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정말로 능력주의가 우리 모두에게 공정함을 가져다 줄까? 좀 더 좁혀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뼈 빠지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노력하는 사람에게 차등 없이 그 결과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바꿔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그것을 정당하게 받은 걸까요? 지금 힘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다면 그 힘듦의 결과를 오롯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복지라 함은 무조건 사회 약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뭔가 차등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걸까요? 사정이 어려워진 게 본인 탓이라면 사회가 그걸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약간 갸우뚱해지기 시작하죠? 이 책은 이런 걸 생각해보게 하는 책인 겁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그 제시카 브루더의 노마드랜드를 읽으면서 이 능력주의에 대한 많은 고민과 의심이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굳이 외국의 사례까지 보지 않아도 제 주변만 봐도 이런 능력주의의 한계가 느껴져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책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더 깊게 많은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읽으시면서 어려운 단어들, 헷갈리는 단어들 막 넘어가면서 읽으시지 마시고요. 잘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보면서 읽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에 나왔던 단어가 뒤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정의를 잘 잡고 넘어간다면 이 책을 읽으실 때 훨씬 더 흡수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은 저의 한 가지 소소한 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 책들이 몇 쇄를 찍었나 우연히 봤는데 정말 두 책 다 쇄를 어마어마하게 찍었네요. 정말 두말하면 입 아픈 베스트셀러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읽었어요. 그때 책 한참 이제 읽기 시작한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알바하면서 틈날 때 이렇게 책 읽어보고 노트에다가 따로 막 정리도 해가면서 진짜 열심히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뿌듯했고 그 공부하는 재미를 톡톡히 느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새 옷을 입고 또 태어난 걸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첫 책이 2020년 12월에 출간이 됐었는데 이때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여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공정하다는 착각 리뷰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지금이 완전 읽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최적의 독서 타이밍. 이미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읽어보면 뭔가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금 함께 저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두 책을 통해서 다시금 좀 컨디션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요. 새삼스럽게 이 책을 읽었던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면서 읽어내렸던 제 스스로가 좀 대견해지네요. 자, 많은 공부기 여러분들께 이 두 책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